사실 작가가 됐지만 내가 왜 작가지? 이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약간 내가 왜 작가를 하고 있나 이 느낌이 계속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이나이어라는 작품을 하니까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그 이나이어는 물론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지금 한 10년 낸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재판을 찍고 있어요. 그 보통 책들이 수명이 한 5년쯤 되거든요. 그 5년이 지나면 거의 절판인데요. 이제 뭐 유명한 작가이거나 잘 팔리는 책이 아니면 근데 이나이어는 이상하게 좀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 말콤 글라드웰이 새 책 썼더라고요. 네, 타인의 그 책을 근데 저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는 제가 그분을 모델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요. 총기일보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랬는데 네, 저랑 작가는 이제 소개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쨌든 영지주의를 어떻게 접했냐면요. 처음에 하여튼 이날로 시작을 해서 또 제가 이제 제 1인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출판사를 차리면서 나는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런 책을 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나중에 내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책이 되어버렸는데 이상하게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00부 넘게 찍으면 요새는 하도 책이 안 팔리는 시대가 돼서 10,000부 넘으면 이제 베스트셀러다라는 말 농담으로 하는데 그 책은 실제로 좀 부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뭐 우스 불량으로 타이틀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연 요청이 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써놓고 나서도 가끔 제 책을 보면서도 이걸 내가 썼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내가 왜 그 책을 썼지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다가 요즘에는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깨달은 바가 좀 있다. 내가 이래서 작가를 하는구나라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강의 끝부분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나는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쓰고 나서 제가 한동안 좀 방황을 했어요. 이게 의외로 잘 됐어요. 이 책이 잘 됐고 그러면 어떤 모든 작가가 이제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지만 모든 작가가 겪는 건데 이 뭐 괜찮은 걸 냈던 이상한 걸 냈던 어쨌든 그 다음 작품은 이거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못한 걸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서 쪽이 그때 조금 저물고 있기도 했고 그때 이제 다 인문학으로 넘어가는 또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철학책 내고 막 TV에서도 뭐 작가들이 나와서 강연하니까 철학 강의들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내가 이런 철학책 나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냥 철학도 크게 보면 자기 개발한 분야니까 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철학을 모르잖아요. 내가 뭐 국제정치학 공부했다고 영어는 조금 한다고 잡다하기는 알지만 철학을 모르니까 이게 감히 내가 도전할 분야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옛날부터 약간 그 이나이어라는 책을 쓸 때도 그런 마인드였는데 뭔가 사람이 마음을 먹고 뭘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가졌나 생각을 또 해보면 그 금강경의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워낙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좀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 뜻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계속 읽었어야 되고 그냥 금강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약간 세뇌 당한 게 그렇게 발현이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철학이라는 분야에 그냥 되게 무모하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뭐 플라톤부터 저는 근데 약간 서양적인 거에 좀 끌리거든요. 왜냐면 학문을 일단 잘 모르는 세계고 저희는 동양 철학으로 하기에는 제가 좀 더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쪽으로 접근을 했더니 플라톤부터 뭐 소크라테스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만나게 된 게 영지주의를 만났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물론 그걸 주장하는 많은 책들이 있고요. 많은 학자분들이 있고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뭐 플라톤을 가지고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은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는 이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연구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조명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영지주의를 만났고 그 철학의 운명이라는 책도 사실 제가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내거나 제가 직접 내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팔릴 책도 아니고 제가 봐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거든요. 제가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출판 정부에서 하는 그 컨텐츠 우수 컨텐츠 이제 그 책 제작비랑 뭐 작가한테 어떤 지원금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거에 한번 내봤더니 그게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기한까지 근데 그걸 써야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책을 낼 수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임신을 했던 상황인데 아주 길을 쓰고 썼죠. 네, 태교를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이제 철학은 운명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저는 영지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어떤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도 영지주의랑 너무 상통하는 게 많아서 그러면 동서양이 영지주의라는 줄기에서 다 이렇게 뻗어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이런 인연으로 이 백성욱 연구원 이제 작가가 돼서 지금 수필집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참 안 그래도 수필집 제목 때문에 제목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고는 거의 다 됐는데 세부적인 조율만 좀 남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욱 연구원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책이 나오는 건데요. 그 약간 막간의 이유에서 좀 얘기하면 그 형철 스님 추모 에세이라는 사실 가장 비슷한 책은 이런 거고 저희가 이제 백성욱 연구원 이제 백 선생님 추모 에세이가 나오는 건데 가장 비슷한 책으로 이제 성철 스님 추모 에세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김영란에서 계셨더라고요. 이거는 제목이 참선 자락을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성철 스님은 참선 딱 떠오르니까 명징한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백 선생님 수필을 이제 여기 원고도 다 참여해 주셨고 한데 저희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계속 고민이 많아서 좋은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그거를 우리 송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네. 그걸 가지고 네. 저는 그거 아주 그냥 네. 미다지 뽑는 아주 미다식 뽑는 거. 제목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막간 잠깐 말씀을 드렸고서 저는 뭐랄까 그때 영지주의를 만나고 되게 희열을 느낀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제 세계관이 약간 영지주의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백 선생님 수필집을 집필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글로 쓰시기 조금 힘드시다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그런 책이고 이제 지금 홍 교수님이나 또 여러 교수님께서 이제 원고를 주셔서 그거 제가 약간 논문 부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백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직접 만나본 거는 한 5살 된가요? 그때 뵀다고는 하는데 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책으로만 뵙고 말씀으로만 그냥 이런 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고리타분하다. 뭐 미륵존 열애불을 하라 그러는데 미륵존 열애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었어요. 또 미륵 뿌리면 불이고 아니면 뭐 석가모니 불이고 그죠? 나무 석가모니 불 하라고 하는데 미륵존 열애불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유 명단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궁금함. 그 다음에 약간 이건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금강경 독송만 하고 바람반을 원을 세우면 다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걸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죠. 그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어쨌든 백 선생님 수필집을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인터뷰한 분이 이선우 감독님 제일 처음으로 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많이 뵀던 이선우 아저씨라는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멋있으셨는데 지금 이제 은발에 이렇게 무신사가 딱 돼가지고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을 했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이 그 백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같은 거, 가르침 짧은 걸로 명징하게 어떤 말이 기억에 남으시냐 그랬더니 그냥 생각 조금 하시더니 이게 기억에 남으신데요. 남자는 그 사막에도 기와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아직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저는 불교적인 어떤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게 제 편견을 이렇게 딱 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 되게 울컥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기와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백 선생님 삶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본인도 그걸 하셨잖아요. 그 본인의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
정말 사막의 기와집 지으신 동국대 건설하신 것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 도와서 이제 한국 건국하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것도 그렇고 태어나기는 굉장히 좀 가난하셨고 그리고 제대로 정규교육도 사실은 못 받으시다가 이제 자기 노력으로 다시 유학하시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편견을 좀 깨고 좀 다른 눈으로 이걸 봐야겠다. 내가 이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뭐가 숨어있는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 선생님 저작물도 좀 읽어보고 여러 방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느낀 거는 저의 관점이죠. 이거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백 선생님은 영지주의자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일 유학에서부터 좀 발현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런 소양을 원래 갖고 계셨다고 보면 영지주의가 좀 뭐 아까 저기 우리 송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신령한 깨달음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보시면 그냥 선불교 우리 선불교 생각하시면 그냥 딱 동양인은 그냥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서양인한테는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훨씬 길게 나가야 되고 우리 동양인은 선불교 그러면 그냥 딱 그죠. 그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깨달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간략하게 뭐 좀 제가 연구가 좀 이게 제대로 작성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난데 제가 철학 운명에 대한 책 쓰면서 서양 철학 자체가 어쨌든 플라톤이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서양 철학이 그런데 플라톤이 굉장히 또 영지주의자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영지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백 선생님 본문에도 소크라테스 인용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명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벤저민 프랭클린도 많이 하시고 칸트에 대해서도 칸트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이런 분들이 다 이 원류가 올라가 보면 영지주의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현됐느냐를 보면 그것도 영지주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많은 연구랑 논문이랑 뭐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서양 철학이 영지주의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뭐 제가 너무 또 길게 설명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고 철학이 시작된 것 자체가 피타고라스가 철학자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그냥 수학자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또 영지주의자였던 걸로 많은 책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약간 피타고라스가 약간 달마대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달마대사가 토굴에서 면벽 수행하시는 피타고라스가 토굴을 이렇게 파고 거기서 수행을 했고 그 제자들이랑 공동체를 마련해가지고 그 어떤 비의에 따른 어떤 의식을 행했다고 하고 이렇게 신성한 가르침을 소수의 제자들한테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선불교에서 그래서 뭐 육조 해등대사도 나오고 달마대사가 아무한테나 안 가르치잖아요. 일단 그 문화로 들어가면 뭐 기지를 3년하고 뭐 3년하고 청소만 시키다가 그 근기를 본 다음에 되는 놈이다 싶으면 선문답하고 비의로 가르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교재를 놓고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와.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그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제자를 선택해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게 피타고라스 공동체가 딱 그런 식으로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달마 되게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피타고라스랑 동시대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를 또 보시면 백 선생님이 소크라테스 인용을 또 되게 많이 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가 약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선불교에서 이목고 하잖아요. 화두 이목고 이러면서 이 실상을 알아라. 실상이 더 허상인 걸 깨치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이 내면에서의 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또 약간 소크라테스적인데 왜 백 선생님이 뭐 피타고라스나 뭐 플라톤 얘기는 좀 많이 안 하셨죠. 근데 소크라테스를 되게 좋아하셨나.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 네. 스티브 잡스가 그 했던 말 중에 유명해서 회자되는 게 그 소크라테스랑 자기가 점심을 한 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전 재산 주겠다고 그런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 전기에도 나오고 아니 그 저기 스티브 잡스 전기에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를 그 주제로 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꼭 등장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철학 좋아하고 영상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잡스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이 아이폰을 만들었다. 이게 기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인문학 배워야 돼.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크라테스를 왜 그렇게 스티브 잡스 소크라테스 좋아했고 백 선생님도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나 제가 보는 관점은 피타고라스는 비의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근기가 안 되는 놈 아예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성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었겠죠. 왜냐면 그때 사람들 수준이 지금 사람 수준만 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우리 옛날에 뭐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 어쨌든 진화해 갔잖아요. 의식적으로도 진화하고 물질적으로도 진화하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수준을 봤을 때 막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쳤다가 되게 비위적인 가르침인데 반발도 아마 컸을 것이고 이게 제대로 수업이 안 됐을 것도 같고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아무나 붙잡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는 너 자신을 알라 말이라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독살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앞서갔는데 다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그 어떤 철학의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이 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허상인 걸 알고 어떤 그런 영지적인 거죠. 영지주의적인 걸 깨달음을 꼭 어떤 달마 대사나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꼭 이렇게 다이렉트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인데 백 선생님이 딱 그런 분이잖아요. 그 제자가 오면은 가리지 않고 받으시잖아요. 가리지 않고 받은 다음에 그 맞는 가르침을 주고 그죠? 깨닫게 해주고 그 백 선생님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고 소크라테스 또 신기한 게 평생 다이몬이라는 어떤 정령 같은 존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한테. 그래서 길거리에서 혼자 길을 걷다가 다이몬이랑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주절거린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다이몬이라는 자기의 어떤 상위 자아 같은 자기 수호신이랄까요? 상위 자아? 뭐 정령 같은 존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언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독배를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도 다이몬이랑 계속 대화하다가 그래 다이몬도 마시라고 하고 악법도 법이 오니까 내가 이거 마신다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이거 마시고 이제 죽었다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다이몬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신성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우리가 신으로부터 온 우리가 신의 어떤 입자들이라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바다가 신이라면 우리가 바닷물 물방울 한 방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랑 바닷물 한 방울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바닷물 한 방울 그 성분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신의 입자고 어떤 신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데 우리를 만든 신은 영지주의에서는 좀 저급한 신이래요. 제대로 된 제일 상층에 있는 신의 입자가 우리 안에 영혼 같은 걸로 들어와 있긴 한데 우리의 육체 이 껍데기는 조금 저급한 신이 만들어서 항상 이제 탐진치에 매여가지고 육체의 갈망에 매여서 이제 좀 허우적거린다 약간 그런 게 좀 영지주의인데 어쨌든 그 성분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지주의로부터 소양 철학이 시작돼서 또 종교에까지도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초기 불교랑요 지금도 불교랑 기독교가 비슷하다는 주장하는 책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사실 불교도 그 기업화됐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죠. 종교가 다 좀 기업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약간 기복신앙처럼 흘러가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모든 종교는 약간 기독교도 그렇죠. 막 교회 가서 사실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죠.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중생을 백 선생님 항상 모든 중생이 해탈탈겁하고 뭐 업보업자고 소멸하고 그 모든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이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 믿을 때는 나 잘 살기 위한 그 기복의 그런 성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불교와 지금의 기독교는 초기에서 좀 많이 변질됐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랑 초기 기독교 가르침을 보면 이게 너무 비슷한 거죠. 그 부활 아니지 구원의 개념도 너무 비슷하고 또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도 일단 전생이랑 윤회 이런 것도 개념이 일치하고요. 너무 일치하는 게 많다는 게 제가 좀 길게 쓴 것이고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근데 왜 초기 기독교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한마디라는 곳에서 고문서 문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 숨겨진 어떤 복음서들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굉장히 그 뭐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빼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몇몇 복음서들은 그 외경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이제 어디 숨겨지고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나그한마디에 그 이상하게 또 그때가 20세기에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전해진 거죠. 그 전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도 못했겠죠. 그런 건 이제 기독교에서 그만이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도마복음 유명하죠. 도마복음. 그 나그한마디 문서에서 이제 도마복음이 나온 건데 그 도마복음이 너무 불경 같은 거죠. 기독교랑 불교가 차이도 없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일치해서 그런 거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도마복음은 또 뭐 책으로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뭐 그래서 더 설명드리기는 뭐할 것 같고 그래서 초기 불교랑 초기 기독교가 너무 비슷하고 불교와 영지주의는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기독교도 그렇다는 건데 이 백 선생님도 법문하실 때 그런 게 많죠. 예수님 그 사례를 너무 많이 드십니다. 불교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은 승려라고 하시지 않았지만은 불교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 없이 오히려 그 사례를 가져와서 그 예수님을 거의 부처님이랑 거의 동등한 반열에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든요. 그런 것도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없으시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는 거죠.